미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 우리나라에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순매수 성향으로 봤을 때도 그거를 좀 티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좀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장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네. 자, 일단은 크리스마스도 지나고 했기 때문에 이제 연말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네. 우리가 과연 그러면은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보통 이제 뭐 테슬라 많이들 순매수하시고 좋아하시는 종목들이 있으시죠? 팔란티아도 좋아하시고 엔비디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많이들 투자를 하시는지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미국에 있는 아메리칸 투자자분들은 현지에서 투자하시는 어떻게 분들. 최애를 가져갈까라고 했더니 엔비디아였습니다.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가장 많이 엔비디아입니까? 매수한 종목. 아하.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게 CNBC 자료입니다. 네. 오늘 반다 리서치라는 곳과 함께 CNBC가 12월 17일 기준으로 올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미국 네.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걸 매수를 했을까를 조사를 한 거를 이제 CNBC가 도표를 만들어서 공개를 한 것인데요. 네. 재미있는 것은 지금 코로나 시기였던 2021년부터 올해 2024년까지 변화를 봤을 때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랑 미국 투자자분들의 성향이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작년에는 1등이 테슬라고 네. 2등이 S&P 500 ETF고 QQQ고 엔비디아가 4등이었어요. 네. 그리고 아마존 그리고 또 아마존은 또 우리나라 분들은 또 생각보다 많이 매수를 또 안 하시고 아마존을 별로 그렇게 네. 안 사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안 사시더라고요. 약간 쿠팡 비슷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아직은 테크라는 느낌을 잘 못 받으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다른 테크주에 비해서 느낌이 그렇죠. 느낌이 약간 유통주에 가까운 느낌이 좀 있죠. 좀 있죠. 그런 측면에서 좀 빠지는데 어찌됐든 2021년에 스파이 ETF가 가장 많이 네. 순매수 상위 1위에 올랐고요. 2022년도 스파이 그러니까 S&P 500 믿고 가면 된다라는 믿음이 2021년, 2022년 코로나 팬데믹 때 유동성이 많이 풀린 당시에는 네. 지수 상승에 많은 것을 좀 기대보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S&P 코로나 초기에는 애플과 네. 이 나스닥 100 AMD, 이 AMD가 꺾여 있더라고요. AMD를 상당히 AMD 또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2021년과 2022년까지는 우리가 모두 알듯이 사실은 엔비디아는 그래픽 카드 위주의 특히 코로나 시기에는 이 암호화폐 채굴용 그래픽 카드라든지 네. 이런 머신을 좀 판매하면서 수익을 많이 냈던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AI 단의 선두주자로 올라온 것이 불과 1년 반에서 2년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심지어 2022년까지만 해도 지금 엔비디아가 없죠. AMD가 그래요? 5위에 올라 있고 애플이 그 위에 올라 있고 그러니까 애플은 항상 많이들 사시는 것 같고 네. 미국 분들은 그런데 2023년에 가면은 테슬라가 이제 쭉 올라옵니다. 테슬라가 쭉 올라오기 시작해서 이때부터 뭔가 이제 약간 흐름이 나쁘진 않았는데 태면하면서 패면하면서 여기서도. 올라갔지만 이제 네. 문제는 여기서부터 상반기까지 이제 테슬라는 안 좋았죠. 그리고 이 스파이 S&P 500의 ETF로 많이들 몰렸고 네. QQQ, 엔비디아가 이때 슬슬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뭐 그때 이제 호퍼칩의 전신인 뭐 B100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 이제 중국에 팔면 안 되는 규제 반도체 그 네. 이유가 엔비디아께 너무 우수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상 미국 상무부로부터 엔비디아 칩셋의 성능을 인정받은 그러니까요. 그런 셈이 되면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순위됐다가 올해 딱 되니까 네. 엔비디아가 확실히 1등을 가져갑니다. 어허. 스파이와 테슬라가 나란히 이렇게 가져가고요. QQQ, AMD 순으로 이렇게 순매수를 미국 투자자분들이 많이 했다로 네. 볼 수 있는데 약간 느낌이 우리랑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AMD가 여기 껴있는 것 좀 생경하죠. AMD? 약간 우리 입장에서는 예. AMD를 사느니 굳이 그런 그냥 느낌이 엔비디아 있는데 사고 말지 이런 느낌인데. 굳이 예. AMD를 왜 사지? 그냥 엔비디아 사지 이런 느낌이 있는데 네. AMD를 사는 이유는 엔비디아가 너무 압도적인 1등이어서 2등에 리스크 해칭을 하는 그런 근데 모양새에서 AMD를 그쵸. 같이 패키지로 많이
그쵸. 단일 종목으로 많이 그거랑 매수한다고 똑같죠. 합니다. 삼성전자만 사는 게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같이 사시잖아요. 그렇죠. 보면 삼성전자만 고집하시지 않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베팅하실 때도 예를 들어 뭐 스포츠 베팅 하실 때도 보면. 이 팀이 이길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무승부나 이 팀이 질 가능성도 약간 가져가잖아요. 네. 프로포션을. 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그런 같고요. 느낌인 것 같네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1등을 올해는 했고요. 자, 엔비디아에 유입된 순매수 유입액이 298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스파이의 이 거의 두 배. 배예요? 와. 스파이의 거의 두 배였고요. 그러네요. 엔비디아의 올해 상승률이 180%가 넘었고 이제 17일까지 기준이기 때문에 네. 엊그저께랑 이제 올해 12월 이번 주 들어와서까지 조금 올랐잖아요. 더 올랐으니까. 그런 거 합치면은 185% 정도 올랐으니까 네. 사실 뭐 압도적일 수밖에 없다. 음.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재밌는 통계가 하나 있는데 2년 연속으로 ETF를 단일 종목이 앞질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ETF가 단일 종목을 앞지르는 경우가 미국 시장 있긴 하지만 잘 없대요. 이렇게 연속으로 단일 아. 종목이 앞서는 경우는 잘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재밌었고 음흠. 특히 엔비디아의 비중이 올해 초 5.5%에서 10% 이상으로 많이 담는 비중으로 봤을 때는 올라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반다가 AI 분야에서는 엔비디아의 리더십이 낙관적이라고 판단했고 수요는 계속적으로 기하급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평가를 좀 내놨고요. 네. 그래도 부족한 거는 뭐냐? 음흠. 젠슨 황의 성격이라고 그럽니다. 젠슨 황이 사실은 엔비디아가 더 잘 될 수도 있는데 반다가 봤을 때는 아, 그거 봤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되게 전형적인 공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뭔가 그 멋부린다고 하는 것이 가죽 잠바 입는 정도, 그 정도라서 그러니까 테슬라에 약간 미치는 사람들은 그런 거거든요. 머스크가 이로 나와서 하고. 머스크에 약간 그 빨려 들어간 사람들은 이 사람의 언변과 어그로와 그 도파민 터지는 약속과 그런 것들이 젠슨에게는 없다. 네. 그게 조금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네. 좀 내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는 젠슨 황 같은 분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기술주에게는 그런 분이 어울리지 않나. 그러니까 칩을 개발한 회사가 네. 그렇게 계속 막 정치적인 트윗을 하고 무슨 하원이 법안이 통과돼야 되고 뭐 네. 반대해야 되고 이런 걸 쓰면 나중에 규제 받습니다. 아. 네, 그런 거는 불보듯 뻔하죠. 네. 규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반다가 이야기한 건 올해 380% 오른 팔란티어가 눈에 띈다고 딱 한 패러그래프 정리하는데 네. 매수 순위는 9위였습니다. 매수 순위는 9위였지만 미국에서도 9위를 네. 9위로 팔란티어를 많이 샀다라는 측면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것과 미국 투자자분들 거 아예 비교해봐야죠. 가져왔어요. 그니까요. 우리나라 분들은 올해 한 해 1월 2일부터 지금 이게 우리나라는 24일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왼쪽에 미국 거는 12월 17일까지고 일주일 차이가 나긴 일주일 하는데 정도. 테슬라 거 많이 사시고 테슬라 그쵸. 여기서 확 갈리죠. 테슬라 많이 사시고 2등이 S&P 500 ETF 많이 사시고 3등이 배당주 ETF예요. 그러니까 디바이든드 이퀴티 ETF니까 배당주 맞죠? 네. 배당주 찰스 슈왑의 배당주를 배당주. 사셨으니까 이게 참 되게 아이러니하다고 볼 수 있죠. 심지어 4등은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 클래스 A를 4등으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빠르세요. 빠르고 강단 있고 굉장히 강력한 수익률을 원하시면서도 네. 2등과 3등이 ETF인데 3등은 배당주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한 측면으로 마음 그러니까요. 저기에는 이게 배당주 하나 담아놔야 돼 뭔가 지금. 그 안전해야 됩니다. 네. 보험을 들어야 돼요. 네, 하나는 보험을 있어야 돼요. 들면서도 네. 팔란티어 같은 380% 오른 올해 그런 종목을 또 담으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QQQ 어, 나스닥 QQQ. 100 추종이죠. 네. QQQ도 사셔야 되고 음흠. 그다음에 브로드컴을 생각보다 많이 사셨더라고요. 그렇구나. 저는 브로드컴을 단일 종목으로 많이 안 사셨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확실히 애국어를 또 많이 담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약간의 또 위험 성향. 뭐예요? 사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7위 정도까지 순매수를 하실 거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했는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무려 7위까지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네. 요게 아마 거의 한 2달 동안 최근에 폭발적으로 미친 듯이 네, 올랐기 매수를 때문에 하시지 네.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도 해보고요. 네. S&P 500 트러스트, 디렉시온, 테슬라 2배수, 음흠.
그리고 뭐 여기는 이제 채권, 네. 3개월물 채권 어, ETF, 음흠. 비트코인 빼고 뭐 일드 맥스, 그다음에 롱 엔비디아, 이베, 인텔은 아직도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인텔을 믿으시나 봐요. 인텔이 저가 매수하기 지금 아, 저희가 맨날 했던 얘기처럼 네. 약간 인텔은 반도체계의 보잉이죠. 놓지 못하는, 미국 정부가 함부로 놓지 못하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권 바뀌면 또 무슨 얘기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놓지 못하고 인텔을 왜냐면 저희가 약간 그런 네. 느낌 받는 게 보잉이 파업 끝나고 지금 슬금슬금 올라가잖아요. 꽤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인텔이 만약에 트리거만 하나 있고 CEO만 제대로 된 사람을 한 명만 찾으면 제대로만. 그냥 CEO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약간 뭐 사실하는 거 아니고 네, 네. 뭔가 그런 저희가 보잉에서 낌새. 느꼈던 그 네. 기시감 기시감, 느낌. 아마도 그냥. 14등에 위치한 이 인텔이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성향이신데 네. 확연히 AMD는 지금 어디서든 볼 수가 없죠.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빠른 거예요. 우리나라 AMD 분들 굉장히- 제끼고 브로드컴 가신 거죠. 아니 근데 제가 확실히 투자자분들의 성향이 많이 근데 어떤 측면에서는 사실 미국 주식으로 주식을 맨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이제 국내 시장을 하시다가 저희보다 훨씬 잘하세요. 그러니까요. 하시다가 이제 미국 시장으로 가실 텐데 여기서 수익을 못 본다면 내가 제대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을 매수하겠다라는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